자, 어저께 그 현대 산업사회에서 현대 인류 문명 사회에서 주식 회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 그 주식 시장과 이 등기 같은 거를 어떤 국가적인 어떤 체계 속에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시장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이견을 달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명료한 명제입니다. 그 시장은 무조건 클수록 좋습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사려는 게 없고 팔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더 갖고 싶지도 않고 더 가질 수도 없게 돼요. 어느 날 큰 시장을 가졌던 사람들의 번영을 보고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죠. 그 19세기 말에 그 일본도 그랬고 청나라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어요. 갑자기 그 유럽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놀라기만 했어요. 그 문명의 차이, 진보의 차이, 그 다음에 발전의 차이가 너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벌어졌었죠. 불과 100년 사이에. 1700년대까지는 뭐 고만고만했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1900년대, 1800년대에 와서는 서양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냈죠. 그들의 서양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큰 시장으로 생긴 번영이었어요. 식민지를 개척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가져갔던 번영이에요. 시장은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시장이 크기 위한 첫째 조건은 인구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1980년대 인구 10억 명의 중국보다 인구 4천만 명의 한국 시장이 더 컸었어요. 80년대에는. 그 중국은 자유를 최대한 억압하는 공산주의라는 어떤 쓰레기 같은 이념에 빠져서 몇십 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시장을 억누르는 체제였죠. 공산주의라는 게. 한국 시장이 4천만 명에 불과했지만 더 컸어요. 지금도 인구 2,500만 명의 북한보다는 인구 500만 명의 핀란드가 더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북한은 시장을 억제하는 작은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핀란드는 자유를 보장하는 그래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식을 팔고 사기 위한 시장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현재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요. 뭐 밖에서도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여하간 뭐 시장이라는 게 없죠. 그냥 개인끼리 아름아름 그 원시시대 물물교환 수준으로 거래가 일어날 뿐이지. 그래서 정식으로 어떤 시장이라는 형태로 있는 것은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밖에 없어요.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은 그런 거래소가 선별해서 가져다 놓은 상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장회사라는 리스티드 컴퍼니라는 말을 쓰죠. 이런 시장이 선별한 상품만 거래가 돼요. 그러니 아무리 참여 인구가 많아도 시장은 작은 시장일 수밖에 없고 답답해요. 아마도 유형의 재화가 아니면서 가치를 측정하기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의롭고 현명한 누군가가 통제해줘야 한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아무 데서나 막 장이 형성되지 않고 꽤 뭐 국가가 크게 개입하는 그렇게 제한적인 시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주식 거래는 자유로웠어요. 뭐 1700년대 뭐 이럴 적에는 어떤 뭐 동네 카페에서 개인들끼리 물론 부자들이겠죠. 부자들끼리 자유롭게 사고 팔고 했었는데 아마 역사상 빈번했던 주식 사기 사건들이 통제의 필요를 불러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장보다 정의롭고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동감하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게다가 그 역할을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맡겠다고 나섰다면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무식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운 매매를 가로막는 모든 법적 장치를 제거하기만 하면 잘 돼요. 국가는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저절로 수없이 많은 주식시장이 생겨날 것이고 시장끼리 경쟁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유치하려 할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는 백화점도 있고 동네 시장도 있고 오일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21세기 대한민국은 뭐 지마켓도 있고 그다음 뭐 쿠팡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시장이죠.
그런 시장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도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온라인 시장도 생기고 오프라인 시장도 생기고 자유롭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장끼리 경쟁하면서 지금도 일반 상품은 시장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하죠. 아마존과 이베이가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요. 일본의 아마존과 라쿠텐이, 그 다음에 야후 옥션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대한민국의 지마켓이 옥션을 누르면서 온라인 마켓을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쿠팡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또 사활을 경쟁을 해요. 거기에 네이버가 또 스토어팜을 가지고 뛰어들었죠. 또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해요. 좋아지는 건 소비자들만 좋아지죠. 공급자, 시장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사활을 겁니다, 거기다. 그러면서 더 좋은 상품을, 여기서 상품은 회사죠. 주식 거래소에서는 상품을 유치하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럼 상품을 이 시장끼리 경쟁을 해서 좋은 시장이 되면 상품을 팔려는 쪽과 상품을 사려는 쪽 모두가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해 또 많은 제도와 기술을 발명해낼 거예요. 지금은 금융감독원이나 어떤 그 국가 체계가, 법 체계가 어떤 그 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제와 규제를 계속 더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어떤 속임수를 방지하려고 애쓴다면은 이후에는 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그 일반 상품이라 그러면 지마켓이나 쿠팡이나 이런 곳의 관리자들이 어떤 속임수나 어떤 그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도를 생각해내고 제공해요. 그럼 판매자들은 그거에 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또 속이려고 애를 쓰고 피해 가려고 애를 쓰고, 소비자와 그 시장과 이 3자 간의 그 엄청난 새 다툼, 그 다음 눈치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도해보고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하는데 어떤 관에서 하는 것보다 떨어지든가요? 아니죠. 훨씬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죠. 어떤 지마켓이나 쿠팡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요. 그 판매자들도 역시 지마켓이나 쿠팡의 그런 판매 서비스를, 시장 서비스를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죠. 이거를 관이 주도를 해서 어떤 온라인 마켓을 만들어 본다고 해보세요. 될 수도 없고, 엉망진창이 여러 번 시도를, 이런저런 형태로 시도는 해요. 근데 너무너무 미미했고요. 말도 안 되는 바보 짓거리라는 게 금세 보여요. 그 주식시장이라는 건 현물이 오가야 하는 시장이 아니므로 그야말로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편리하고 발달한 시장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주식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성실한 경영과 좋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주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주식 상품을 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좋은 거고요. 다시 팔기도 좋아요. 시장이 크고 좋으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G마켓을 예로 들어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G마켓과 비슷한 온라인 주식시장인 S마켓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떡볶이집을 하려고 마음먹은 기업가 E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에게는 떡볶이를 맛있고 싸게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물론 세상에 흔하디 흔한 아이디어일지 모르지만 그건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에요. E씨가 알아보니까 매장을 얻는 비용이라든가 시설 비용이라든가 집기를 사는 데 드는 비용, 판매가 성숙할 때까지 매장 임대료나 직원 급여로 인한 손실 비용까지 이런 비용들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총 3억 원 정도 비용이 들 거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 이후 점차 회복돼서 3년 후에는 투자 비용을 모두 만회하고 4년째부터는 연간 1억 원씩의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이 사람은 사업을 구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3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사업 내용이 마음에 드는 누군가는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거 재미없어. 이거는 그리고 믿지 못하겠어. 그럼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시장이죠. 좋으면 사면 그만이고, 안 좋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게 시장이에요. 여기에다가 정보가 되고, 이건 좋은 거니까 사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물건 나쁜 거니까 너는 팔지 마라고 강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씨는 300만 원씩 100주, 총 3억 원의 자본금을 모으기로 작정을 했고요.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51주는 스스로 자기가 구매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51주만큼 투자했다는 거죠. 사무시부 1억 5천에다가 1억 5천 3백만 원을 본인이 투자를 해서 지분을 51주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49주를 S마켓이라는 곳에 상품으로 등록을 했어요. 기존 같으면은 떡볶이집 나부랭이로다가 주식을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떤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름아름 뭐 투자자를 모집할 수는 있었어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 올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기존에는. 상품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든 그것은 사는 사람 마음대로지만 사실 300만 원이나 하는 실체도 없는 물건을 사는데 달랑 판매자가 말하는 것만 듣고 지분을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사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먹고서는 그냥 뭐 사업이 잘 안 됐네요. 그러고 튈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씨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몇 달이 지나도록 동조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겪으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죠. 잘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런 식으로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을 퍽퍽 맡겨요. 안 맡기죠. 그 사업 내용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 씨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씨는 우선 창업가인 자신의 신분부터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S마켓에 게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어디 신원증명이라는 가상의 어떤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자신이 올린 이력서에 거짓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서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요식업에 어떤 이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음식 재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어떤 그런 거를 이력서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죠. 내지는 그거 있잖아요. 뭐 CJ에서 스타벅스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회사에서 나와서 각자 뭐 차린 그런 커피 체인점들이 뭐 톰앤톰스도 있고 무슨 그 다음에 어디죠? 카페 베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차려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었죠. 어떤 그런 이력서가 큰 신뢰를 줄 수 있죠. 나는 뭐 CJ라는 대기업을 그 스타벅스라는 이런 성공적인 체인점을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던 멤버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뭔가 투자자들이 혹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신원증명에다가 인증을 받는데 들어간 비용이 가령 7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고 나면 이런 설립 비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창업가는 자기 어떤 자본을 자기가 아이디어는 있고 실력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해낼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업계획서에 터무니없는 숫자나 무리한 계획이 없는지 주식회사 네모네모 기업 컨설팅에 90만 원을 주고 의뢰해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계획들을 수정 후 이를 인증받아 첨부합니다. 가령 가게세라든가 뭐 이 사람은 매장을 얻는 비용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짜리를 어떤 강남 골목에다가 얻었는데 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골목은 너무 유동인구가 적어가지고 그런 임대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뭐 강남역보다는 어디 선릉역 어디 뒤쪽에 유동인구가 더 많은데 뭐 더 싸다. 무슨 임대료가 뭐 이런 식의 컨설팅을 받아서 첨부를 할 수 있죠. 개인이 알아본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어떤 구체적인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를 하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투자하기로 한 1억 5천3백만 원의 주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그 증명을 첨부합니다. 난 사기꾼 아니다. 나도 벌써 회사에 주금으로 이만큼 나 진심이다. 1억 5천만 원이나 내 돈도 벌써 투자했지 않느냐. 이건 굉장한 신뢰를 주죠. 본인은 300만 원 딱 투자하고서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2억 9천만 원 돈 가량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본인 월급으로 다 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본인이 이만큼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진지하다. 그리고 어떤 진심으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다.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에 증명이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도. 그런 거 첨부해요. 그러면 S마켓에 올라온 게 지금 뭐죠? 주주를 공모하면서 본인의 이력, 인증된 본인의 이력, 그 다음에 그 사업 내용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 자료, 그 다음에 본인도 투자를 이미 했음, 진지함에 대한 증명. 이렇게 올리면, 투자자들도 꽤 솔깃해요. S마켓에 광고비로 50만 원 결제했더니 유망 스타트업 코너에 노출되었고, 이 S마켓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비 이런 거 받을 거예요. 유망 스타트업 코너에 노출되었고, 투자자들은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사업 계획서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투자자는 모두 모집이 되었고요. 이 씨는 떡볶이집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년간 투자자들은 쏠쏠이 배당금을 챙겼고요. 주식을 다시 S마켓에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이 S마켓에 모모 떡볶이집 해당하는 매매 코너에 주주들끼리 매매를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시스템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팔고 사고 해요. 기업 정보는 S마켓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주주가 되면 더욱 민감한 내용까지 볼 수 있게 그런 S마켓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치자고요. 좋잖아요. 뭐 지금 증권거래소가 하는 거랑 사실상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작은 떡볶이집 나부랭이도 그런 시장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쉽게 작은 자본이지만 모으고 팔고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새로운 체계하에서 기존의 한국거래소가 지속될지 여부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지속될지 여부는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적응하여 알아서 살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들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아니면 기존의 어떤 큰 대기업들만 거래를 하는 곳으로 계속 생존해 나갈지 그건 알 수 없죠.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기존의 증권회사들은 아마도 각자 시장을 설립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좋은 시장이 되어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모험적이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 거고요. 실패의 부담은 많은 투자자가 나누어 짊어질 것입니다. 경제는 지금보다 수천 배 더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고요. 사람들의 삶은 수천 배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게 주식회사의 존재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어떤 국가적으로 등기하는 체계를 가자는 걸 제안을 해요. 저는 주식은 통화만큼이나 중요한 만큼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되는 만큼 코엠의 테이블 하나를 할당해도 좋을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식의 증권번호와 법인 아이디와 소유자 아이디를 관리하는 그것을 기록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현금만큼이나 명확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소유와 매매 관계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주식시장의 여러 기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그 회사의 어떤 실체를 파악하는데 뭐 그런 공인된 어떤 파악 시스템이라든가 뭐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도 뭐 많이 이제 동원이 될 거예요. 현재 뭐 지마켓이나 쿠팡도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이미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기능이 동원될 거예요. 뭐 근데 복잡하게 보이지만 막상 매매가 되면 단순히 어떤 상품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이 간단합니다. 그냥 나 여기 이 회사 주식 좀 사볼까? 그러고서 이제 뭐 시장 지마켓 돌아보면서 뭐 쇼핑 뭐 좀 해볼까? 어디 투자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 지마켓 이런 데서 하듯이 S마켓도 오늘의 추천 투자 상품 그러면서 어디 유통 뭐 규모는 자본금 규모는 1억 5천만 원에 지나지 않지만 한 30만 원 투자하면 그래도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회사를 했던 유통업을 했던 곳이니까 그렇게 위험도는 크지 않고 한 50만 원 투자하면 한 연말 되면은 한 10%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상품들도 막 나올 거예요. 뭐 재밌잖아요. 그 개인들도 뭐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 것만 가지고서는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300개 회사, 400개 회사에 투자를 한 상태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시장은 여기서 S마켓 같은 이런 시장은 그런 본인이 투자한 그런 상품들, 회사들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할 거고요. 재밌을 거예요. 거래원장의 증권번호를 참조하여 작성이 되고요. 매수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매수자가 승인하면 대금이 이체되면서 증권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것뿐이에요. 일반의 어떤 상품 매매랑 별다를 게 없어요.
국가적 관리 체계라기보다는 단순히 등기 하나를 제공해 준 것밖에 없죠. 국가로서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왜? 지금은 대기업만 들어가 있는 몇 개, 한 1000개, 2000개밖에 안 되는 매물에서 몇백만 개의 매물로 그 수가 확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변하는 거예요. 이 주식 상품이라는 거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재밌어지는 거고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질 거고요.